둘러싸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쟁점들이 다양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직은 관련된 법률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법적인 다툼도 그만큼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세계 3위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유동성 위기에 몰리면서 결국 파산 보호를 신청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에 가상화폐가 또다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해당 거래소의 한국 거래 이용자도 10,000명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피해 규모가 상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들도 코인 가지고 계시죠? 네, 저는 코인 있으시잖아요. 아주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있으시죠? 네. 괜찮으세요 요즘? 뭐 저는 워낙 조금 해서 제가 코인 거래를 하는 이유는 이 모두가 축제를 즐길 때 좀 같이 껴볼까 하는 마음에 발만 담그고 있는 거라서요. 네, 한 마이너스 50% 손실이 나고 있지만 뭐 밥 한 끼 안 먹으면 될 정도. 그 정도예요? 마이너스 50인데도? 저는 올바른 투자만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것은 별로 추구하지 않습니다. 주식은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물려요. 비트코인은 제 남편이 좀 하고 있죠. 저희도 좀 많이 마이너스가 좀 심하기는 한데. 네, 어쨌든 가상화폐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쟁점들이 다양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직은 관련된 법률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법적인 다툼도 그만큼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가상화폐가 이름이 화폐라는 이름처럼 돈과 같이 취급될 수가 있나요? 먼저 사기 사건하고 결부시켜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사기는 사람을 기망해서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사기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는 보통 기망을 해서 돈을 지급받은 경우를 사기로 보고 있었는데요. 우리 법원에서도 사람을 기망해서 가상화폐를 받은 경우도 사기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가상화폐로 그 범죄 수익을 보유하는 경우에 이 가상화폐도 몰수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횡령의 경우는 좀 다르거든요. 형리적인 문제가 되는 사안에서는 이 가상화폐의 특성상 이게 재물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해서 횡령죄는 성립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민사나 가사 영역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쟁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쪽에서는 어떤가요? 네, 민사 재판에서는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가상화폐에 대한 예를 들자면 반환 청구 소송, 이 해당 가상화폐가 반환 청구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법원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물건으로서의 개념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반환 청구에 적법한 법리가 적용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고요. 이혼 소송과 같이 가사 사건에 있어서도 재산 분할의 대상 재산으로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혼 소송에서는 오히려 일괄적으로 가상화폐의 보유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래소별로 해당 재산을 파악해야 되는 번거로움 또는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민사나 가사 영역에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판결을 받게 되면 가상화폐 그 자체에 대한 반환을 구하기도 하지만 이게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서 일정한 특정한 시기에 환가한 재산으로 판결 주문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가상화폐의 특성상 가격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해당 특정 일자에는 가상화폐의 가치가 100원이었다가 하루만 지나도 10,000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재판의 진행 과정상 이게 합리적인 것이냐에 대해서는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주문을 내는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반환하라. 만일 이 비트코인을 반환할 수 없으면 현금 얼마를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판결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서 100 비트코인을 지급하라. 그런데 이 해당 비트코인에 대한 강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1 비트코인당 얼마로 환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 1 비트코인당 환산 금원이 예를 들자면 사실심 변론 종결일자 기준 환산 가치 이런 식이 되는 거야. 1심의 판결 좀 받아놓고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심에서의 사실심 변론 종결이 달라지는 순간 그 환산 액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와, 이거는 그 상황을 봐가지고 항소를 무조건 해야 될 수도 있겠는데요? 안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 끝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분위기를 봐서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아무튼 이게
화폐라고 하는 명칭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식의 가격 변동성이라고 한다면 소송 절차에 있어서 전혀 법리적인 부분과 상관없이 항소의 필요성이 생긴다는 점에서 그렇죠. 부당함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끝. 그리고 네, 문 변호사님 이거 내가 가지는 연습 나을 것 같아요. 구도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갑시다.